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정치 마슐랭 시간 오늘은 또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 오프닝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집을 내놨는데 성남 시민 박지훈 변호사님 혹시 매수 의사 없습니까? 시간보다 낮게 나왔다는데. 아니요. 29 그렇게 비싸나요 거기가? 저도 그 근처긴 한데. 네, 시세보다 낮게 저희 나왔다는데. 동네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서. 훨씬 비싼 동네라서. 아유,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금매라는데 하나 사시죠,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지금도 29. 다주택자예요. 아, 지금도 그러니까 안 던지십니까 이번에? 예? 5월 아니 9일에. 하나는 이게 재건축으로 철거 들어갔고 한 채인데 네.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내놓은 거는 잘했다. 잘했다. 아. 제가 방송하면서 이게 처음 칭찬합니다. 칭찬한 적이 잘한 없었어요. 거예요. 단독. 예, 아. 그거 잘한 거죠. 잘한 서정욱 겁니까? 신명 선언 이렇게 또 그건 그렇게 달지 말라고 밖에서 그렇게 달까봐 제가. 네. 장동혁 대표도 그럼 팔겠네요. 근데 장동혁 때문에 못 파는 게 네. 본인 집이 구로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구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사시는 집. 그리고 거기 그 부모님 집. 그다음에 처가댁에는 2개는 지분이에요. 아, 이제 공유 지분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여의도는. 아. 집이 구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 팔아요? 어디 살아요? 그래도 구로를 지역구를 하나 팔까요? 구로를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서울 어디 살아요? 아니 전세 살면 되죠. 집을 구로인데 아. 강남도 아니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이게 그래서 부동산 설전이 네. 대통령에게 이 아파트를 내놓기를 요구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그렇죠. 주진우 의원도 그런 그러면 얘기 정작 했었고. 대통령이 부동산을 내놓으면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면 승부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은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자 그러면 국민의힘도 다 내놓으시죠.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은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뭐 양도세 중과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뭐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뭐다. 또 농지는 뭐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사람을 타겟으로 노리면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달리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메시지보다 메신저 공격하는 게 가지는 위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통령이 순회동 아파트를 내놨다는 게 바로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게 순회군요. 아, 제가 거기까지 몰랐는데 학군지 아닌가요? 저희도 익숙한. 분당 네. 순회동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농담처럼 사석에서나 방송에서 이거 대통령이 내놓으면 지지율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내놓기 전에도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 흐름 관련해서 배종찬 소장님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발표된 걸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주가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주가 영향이 가장 큰데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조사가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4%. 대통령이 임기 직후에 거뒀던 65%에 거의 육박하는 거의 뭐 최고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네. 뭐겠습니까? 경제인데 주가예요. 주가죠. 주가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높고 동시에 부동산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김전호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분당 아파트를 내놨다 더 탄력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중대한 지표가 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청래 대표가 프리라이딩 하고 있다. 뭐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또 뭐 해석을 하는 쪽도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지지율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지지율은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굉장히 낮죠. 지금 낮죠. 그 여론조사에서 20 몇 %. 그렇습니다.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은 22%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고 2당이 1당은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민주당이죠. 2당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2당이 무당입니다. 무당. 지지하는 정당에 없던 무당이 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왜 자동응답 조사는
더 나온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 자꾸만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 지지하는 사람도 샤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샤우팅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샤랄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죠. 늘 이 갤럽 조사와 지방선거의 관계가 없다고 적다고 얘기하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계가 적다고 한 적이 별로 없는 아니 것 같은데. 적다고 하신 거는 이제 이거는 그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이 응답하는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그 ARS 조사가 훨씬 더 인과관계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 얘기는 그 했죠. 얘기하셨었죠. 지금 이게 무당파가 28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투표에는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투표는 이제 여론조사는 최선에 지지하지 않으면 무당파가 되는데 네. 투표는 최악은 피하자. 음. 차악을 택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뭐 좀 다를 수가 있다. 음. 그다음에 지지 이제 투표율이 한 뭐 5, 60%다. 네. 그러면 이게 적극 지지층이 갈 거 아니에요. 네. 다 차이가 약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 뼈 아프게 이것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여론인데 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말 이게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위기를 느끼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다 해서 이게 그 자포자기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게 그 천시민 민심은 움직이거든요. 네.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게 더 낮은 게 뜨겁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면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따라서 이게 위기는 느끼되 우리가 지레 포기하거나 그게 아니고 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통상은 집권 초기 때 뭐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인지 기대 심리로 올라갔다면 지금 65%는 기대 심리가 아니에요. 실적 기반이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얘기했죠. 네. 주식은 막 지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네. 부동산도 그 기대 심리가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는 모양, 하락세 모양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국무회의 같은 거 생방송으로서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 이게 저는 떨어질 가능성 적다고 봐요. 뭐 주식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출렁거린 뭐 그럴 수 있겠죠.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달콤함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적표 주는 느낌의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그냥 그대로 지지율인 거고 예전에 집권 초기 때 어떤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지하는 내가 뽑아준 그런 지지율하고 좀 다른 의미의 성적표 같은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웃자노. 웃자노. 제 대구 사투리 일부 써봅니다. 네. 대구도 좀 안 좋거든요. 네. 큰일 난 상황 같아요. 네. 대구 경북 하니까 이번 주에 그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부터 일단 좀 내부에서 좀 삐그덕거렸어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주호영 의원이랑 또 송원석 원내대표랑 설전도 했다고 네. 하고 결국은 이제 하는 쪽으로 모양새가 좀 잡혀. 안 할 수 없죠. 네.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정치적 이유. 예컨대 누가 당선되기 좋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이유거든요. 대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경북 도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대구 지역에 영남일보로 지역신문이 있는데 네, 분조를 걸었어요. 야가 막았다. 야당이 막았다. 네. 아마 그 분노가 표출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수십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차버렸다면 그 시민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좀 되게 짧거든요. 짧죠. 그래서 이게 될지 법사위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안 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변수는 또 있는 것 대구 같습니다. 출신 아닙니까 추미애 의원? 대구 출신입니다. 네. 경북역으로 나왔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말씀하시는데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하니 이 중단된 지금 일단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때가 기회다. 동진 전략이죠. 그래서 대구 가서 국민의힘이 사과부터 해야 될 거다. 그래야 이거 통과될까 말까다. 그러니까 공이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미국의 유명한 선거 전략가이자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저서가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네. 행정통합은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대구 경북이 인구도 많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산업 전략적인 이 기반이 얼마나 이제 포스코도 있고 돈 많이 들어간다. 지금 강주 전남에 뭐 4년간 20조 원 건데 여기는 적어도 한 30조 원은 필요하다. 오히려 역발상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은
TK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략은 고사하고 지금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때다. 오히려 우리가 기선은 제압하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결국 대구 민심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흐트러졌을까? 세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실망이에요. 적어도 보수의 심장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텐데 실망.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대. 미래 기대를 해야 되는데 더 좋아질까? 네. 더 나아질까? 또 싸우는데 전망. 세 번째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통합이거든요. 네. 문경에 가나 봉화에 가나 경산을 가나 또는 상주를 가나. 제가 무슨 경북 사람이 하여튼 간에 이런 이 상황이 중요한데 두 사람은 TK요. 저는 경주 배시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무기력한 모습까지도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포함이 되고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충청은 지금 어쨌든 일관되게 반대쪽으로 이제 기울어서 바뀌어가지고 도의회에서 다 무결인데 대구 경북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도부에서 이게 교통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서정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게 반대를 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좀 더 절차를 좀 더 그 지키자 적법 절차를 네. 의견 수렴도 좀 더 하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조호영 의원이 너무 강하게 뭐 탈당까지 하면서 이게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이게 충분히 대화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네. 따라서 이게 그 누구도 대세가 제가 대구 경북의 출마자들 인터뷰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거의 다 그 압도적으로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만 좀 반대하시고. 그렇죠. 일부 네. 그랬죠. 네. 그리고 옛날에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할 때 네. 그때도 이철우 지사가 통합 단체장하고 네. 홍준표는 대권 후보로 가고 네. 그때부터 이게 다 됐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마 뭐 저는 크게 그 분란이 없었다 이래 봅니다. 분란이 크게는 없었다. 크게는 없었다. 근데 문제는 네. 그럴 수 있지만 네. 보여지는 거는 시민들하고 도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구 민심도 요동을 치는데 뭐 저도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한테 확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쵸. 제 경험상. 네, 알죠. 민주당은 좀 더 싫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의힘한테 표를 안 줄 가능성도 있고. 쪽팔려서 대답을 안 했을 가능성도 창피해서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민주당이 뭐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나와서 대구시장 뭐 얘기 나오곤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엄중하게 받아는 드려야 된다. 근데 김부겸 총리가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대구 경북 통합되면 더 어려운 판이니까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본인이 안 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내가 또 희생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봤어요. 총리까지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가능성만 있다면 정치인들 도전하잖아요.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양당 구도면. 거기다가 이제 그 통합까지 되면 통합되면 네, 더 힘들죠. 더 힘들. 대구만 해도 어떻게 경북이 또 가세야 된다면 네. 그래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3자 4자 구도 되면 몰라도 양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솔직히 좀 되긴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비슷하게 보시죠, 서정 변호사님? 맞아요. 네. 경북이 더 훨씬 더 대구보다 보수가 그렇죠. 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대구만 하더라도 이게 또 누가 되느냐, 네. 뭐 추경호냐 이진숙이냐, 네. 뭐 여기에 따라서도 이게 또 고민이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 이제 변수가 있는데 저는 이분이 뭐 총리까지 하신 분이 다음에 대꾸리면 몰라도 대구시장에 뭐 욕심 이건 없다 보거든요. 아마 안 넣을 걸로 봐요. 그럼 그 다자 구도에서 TK 안에서 통합이 이제 된다고 보면 이철우, 추경호, 이진숙, 주호영 뭐 그 외 유영아, 최은석 뭐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누가 제일 유리한 겁니까? 지금 제 개인 생각이에요. 네. 아마 이게 인구는 비슷할 겁니다. 대구하고 경북이.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경북의 그 현역 그래도 이철우 지사가 2번이나 했잖아요. 네. 현역이 대구에는 좀 이게 현역은 아니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이 있으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철우 지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대구에 뭐 추경호, 윤재욱이 있죠 오히려 조호영은 뭐 조호영이 당심이 좀 약해요. 네. 오히려 저는 추경호 그다음에 이진숙도 있지만 뭐 요 정도인데 이철우 지사가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추측합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볼 게 아닌 게 네. 지금 대구 경북 민심이 요동치는 게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정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대구 경북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끈하고 일어섰던 것이 지역의 특성이 대구 경북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내부 갈등이에요. 네. 내부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TK, PK 사퇴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현역들 내려놔라. 현역 내려놔라.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울경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구 경북이 다 다른데 지금 경북 쪽에 김재원이 있죠. 대구에는 이진숙, 추경호, 홍석준, 그다음에 주호영, 최은석 많아요. 네. 지금 뭐 정말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민심이 요동치는데 지금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지역 민심에서 아직까지는 물론 다른 조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대구 경북을 지키고는 있지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36%, 40%도 안 돼요. 갤럽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 무려 36%가 무당층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지지율과 똑같은 36%가 무당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서문시장을 가서 왜 저를 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YTN의 정면 승부인가요?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이게 이제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구 출마설도 나돌아요. 네. 그러면 3파전이 벌어지고 김부겸 전 총리 출마 가능성을 제가 높게 봤던 이유는 김부겸 전 총리가 노리는 건 그 부분일 거예요. 나가서 될 수도 있겠지만 희생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 대구 경북의 이 당협에서는 빨리 나와달라. 당신이 나와야 다른 사람들도 뭔가 좀 지든 이기든 좀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대선전에서 명분이 설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는. 내가 그래도 희생하면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김부겸, 한동훈 지역구로 나가더라도 네. 한동훈, 국민의힘 유례가 없는 3파전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구 민심이 간단치가 않다. 예전에 3파전은 96년에 자민련이 나와서 예. 대구를 좀 찢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근데 저 배준호 선생님 이거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밖에서는 싫어하겠지만 통합이 되면요, 이제 대전 충남은 안 된다 치더라도 광주 전남이랑 대구 경북만 통합돼도 단체장 자리가 2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업체는 타격을 받나요? 손님이 2군데 주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타격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저희가 광고 듣고 2부로 이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잠시만요.